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러한 한국의 문제가 그 대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선 중요한 거는 뭐 여러 앞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미국발 쇼크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하는 거기에 대한 전망하고 또 우리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것 같은데 우선 좀 거시적으로 보면 매크로하게 보면은 미국은 이제 실물 경제는 상당히 취약하고 그러니까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하고 반면에 이제 금융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고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금융 부분에서 취약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이 금융 부분의 문제를 부실을 결국 정부가 재정 적자로 떠안으면서 이것을 글로벌 금융위기 단기간에 해소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면서 이것을 떠안을 주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를 지금 떠안을 주체가 누구냐 하고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세금을 올린다든지 소비를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을 중국이 떠안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환율 전쟁으로 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무역수지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개 이런 문제 발생했을 때 항상 미국은 비대칭 조정을 통해 가지고 외국이 조정하도록 키크러시 간줄이기 때문에 외국이 조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중국이 이제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오래 지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금융시장은 지금 항상 뭐 위기는 펀더멘탈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불안 심리 이런 자기 실현적 부분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 불안 심리를 좀 안정이 되면은 금융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펀더멘탈 자체는 국가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좀 지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유럽도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 중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전략으로 나가야 되느냐 우리 대응 전략을 보면은 우선 뭐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우리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무역 적자가 있었고 지금은 경상수지 적자가 있었고 지금은 경상수지 흑자가 한 150억 달러 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고 반면에 이제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나쁜 것은 물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경기 침체도 지속되고 있고 이런 측면이 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두면은 이번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실물에서 발생하기 경기 침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 실물의 해소가 되면은 상당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97년, 2008년의 위기도 전부 다 실제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커지면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폭을 늘리는데 정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자본이 들어올 수가 있고 또 지금 자본 유출을 걱정하니까 금리 인상에서는 여러 가지 좀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은행세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은행세를 매겼을 때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는데 위기가 발생하면은 또 자본의 유입을 좀 촉진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IB 쪽에서는 올해 초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경제가 좀 회복되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서 외환 부족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원인은 다르지만 어쨌든지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 금리 인상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외화 유동성,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는 문제는 아까도 이정원 교수님도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오 회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환 보유고를 꼭 정부가 보유해야 되느냐, 은행이 갖도록 하면 어떠느냐 이런 논란을 지금 국내 금융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위험한 그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은 요번에 금융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은행에 세금 쏘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은행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굉장히 심각한 그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으로 하여금 외환 보유고를 좀 외환을 좀 축적하도록 하는 것은 은행은 돈을 벌려고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위험할 때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외환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외환 보유를 늘린다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이 충격이 좀 장기간 지속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환율을 높여서 아까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정책을 쓸 필요가 있었고 즉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충분히 유지되면은 대외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에서의 그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아도 상당히 우리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정부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자기가 대학교 때 배운 생각을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게 자본시장이 우리나라가 자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론을 머릿속에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환경이 바뀌었는데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자꾸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환율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환율 전쟁을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대미무역수지 흑자국의 환율을 조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수입을 줄이고 미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환율 전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정부 부채를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 부채가 지금 GDP의 36%로 계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공기업 부채를 여기다 포함시키면 70%가 넘어갑니다. 물론 IMF나 OECD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런 나라들은 공기업 부채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업 부채 상당히 높고 여기에다가 우리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그 중앙은행이 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통화채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채를 부채로 잡을 경우에는 100%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외신에 알려져 가지고 문제를 삼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바로 외환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환위기에다 재정위기까지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부 부채를 정책으로 줄여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